3억 5천. 한 번 더 갑니다. 10억입니다. 공교롭게도 500만 원 하면 2025년에 딱 10억이 떨어지네요. 누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2020년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이제 여름이 되고 넘어가면 또 2020년 목표 다 끝나, 없어져.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어제보다 오늘 손톱만큼이라도 발전하자 이거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1일만큼 발전하면, 하루에 1만큼 발전하면 365 레벨이 올라가. 그런데 뭐 나나 사실 우리들 어저께랑 똑같이 사는 사람 되게 많아.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을 같이 살아버리면 이 사람이 끝나. 그래서 우리는 2020년 목표를 생각하고 하루에 1만 발전하자. 어제랑 조금 요만큼이라도 다른 뭔가의 나를 갖고 가는 거야. 뭐 쉽게 얘기해서 임장을 한 군데 가다가 한 군데 더 간다. 그것도 발전하는 거고, 책을 10페이지 보다가 11페이지를 본다. 그것도 발전하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서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 쪽이, 우리는 사실 돈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우리 나 포함해서 다, 길거리 다니는 사람 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막연한 마음이 있어.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2020년의 목표가 뭐였는지, 또는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발전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고. 그냥 막연히 부자만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막연한 마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지. 뭐 가끔 로또를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빼고, 그것도 그 로또를 맞은 돈들은 또 자기 돈이 아니야. 다 날라가. 그러려면은 뭐 부자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공부를 한다든가, 뭐 경험을 한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아니 멘토를 만들어서 쫓아다니다거나, 뭐 이런 경험이나 뭐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실천 없이 가니까 그런 것들 항상 염두를 해놓자고.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들이 주위에 널렸는데 그냥 오늘 이거 해볼까 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PL. MPL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또는 나한테 엄청나게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또 굉장히 안전하고, 근데 나는 이제 부동산이 주다 보니까 주 재테크를 부동산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은행에 넣어놓기 뭐하니까, 은행 1%대 금리잖아. 넣어놓기 뭐하니까 그 재테크 방법으로 MPL도 좀 가끔 쓰고. 나는 주식은 별로 안 해봤는데, 주식도 하면 난 잘할 수 있어. 무조건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사람들 머리, 그 진짜 돈을 벌기 위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만 하더라도 무조건 돈은 무조건 벌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잖아. 돈 있는 사람 또는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 있어 보면 그 기운이 그대로 가고, 그냥 가만히 옆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뭔가를 배워서 가는 게 좋겠지. 부원장님, 응? 근데 MPL이 뭐예요? MPL을 내가 이제 가끔 강의를 하는데, 그 채권 사는 거 몰라? 아, 근데 드라마만 봤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내가 이번에 MPL 투자한 거를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한 100% 나가, 100%. 수익률 100%. 근데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많이 거기서 200% 갈까? 네. 내가 그러면 여기 커피숍이니까 올라가서 네. 진짜로 자료 떼어가면서 네. 어떻게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사례는 어떻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줘볼게. 와. 네. 올라가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아이템 이런 것들이 주변에 널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널린 것 중에 그냥 주워 먹으면 돼. 그러니까 그 아이템 중에 MPL을 좀 설명을 해주자면 보통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다. 요즘은 대출 규제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냥 쉽게 아파트로 가볼게.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은 한 60, 70% 정도 대출이 나온단 말이야. 한 60%만 받자고. 그럼 6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아. 그러면 이제 그 이자가 밀리겠지. 뭐 3, 4%에 빌려 썼더라도 이제 그 연체 이자와 정상 이자가 아닌 그 이자가 점점 늘어나면 막 20% 가까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경매를 넣어야겠지. 왜냐면 이제 6억에서 더 빌렸을 테니까. 그런데 6억을 빌려줄 때는 채권 최고액 그래가지고 한 8억 정도 등기상에 설정을 한다고. 이자를 못 갚을까봐. 그러면 그 은행은 8억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2억까지 2억 업치를 넉넉히 해놨으니까 은행은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 그럼 이제 쭉 이제 이자가 늘어나다 보면 이제 경매를 붙일 거고, 경매 접수하고 뭐 감정하고 송달하고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근데 그때는 또 계속 이자가 늘어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매를 넣고 누군가가 낙찰이 되고, 낙찰이 되면 잔금을 내고, 잔금을 내면 그 잔금을 가지고 법원에서 은행한테 배당을 해주겠지. 그때가 되면 이 채권책이 꽉 찬다고. 은행은 손해보는 거 없이 정상이자 받는 것보다 더 좋아. 연체이자니까. 그러니까 6억 빌려주고 이제 8억을 받아가는 꼴이 되는 거야. 이 NPL이라는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 은행 거를 우리가 사와서 우리가 그 수익을 먹자는 거야. 그건 어떻게 사요? 그거 그냥 사면 돼.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일단 파는 사람한테 하면 접촉을 먼저 해보라고. 해보면 산다 판다 얘기가 나오고, 판다 그러면 무작정 살 게 아니라 당연히 싸게 줘야 사겠지. 그러려면 부동산을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볼게.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널렸다 그랬잖아? 그럼 하나 예를 보여줄게. 이 구독선 사이트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보면 여기 위에 경매 검색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우리 동네 걸로 해볼게. 진행 물건 말고 이미 검증이 끝난 낙찰된 물건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렇게 눌러서 매각 전부 이렇게 누르고 경기도 일산 서구 탄현동 여기에 1640번지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좀 큰 평수 아파트랄까? 뭐 이 아파트야. 이거 눌러볼게. 눌러보면 여기 지금 보이나? 탄현동 두산 이브더 제니스. 어디요? 오늘 이걸로 해주세요. 자, 보면 탄현동 일산 두산 이브더 제니스라는 나름 유명한 아파트들의 진행하는 물건 말고 낙찰된 물건이야. 근데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 면적으로 비교를 해볼게. 120평방미터 여기 요거는 94평방미터지.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그냥 120 이게 49평형이거든. 49평형짜리가 7억 6천 낙찰가가. 얘는 뺄게. 얘는 94평방미터니까 얘는 120평방미터. 이것도 같은 거네. 6억 한 6억 한 7천 반올림해서. 요것도 같은 거네. 6억 5천. 요것도 같은 거네. 6억 6천. 그러니까 요건 조금 높지만 나머지들은 한 6억 6, 7천 정도의 낙찰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원칙은 이 아파트를 실제로 가봐서 시세 파악을 해봐야 돼. 해봐야 되는데 아니야 시간 되면 가보자. 네네. 둘이 갔다 와. 네네. 근데 왜 껐어 불? 저 잘 보여? 알았어.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정도가 정확해서 거의 뭐 변동 오차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나이는 젊지만 옛날식으로 경매를 해갖고 그 컴퓨터 상으로 나온 것만 봐서 난 입찰 못하겠더라. 무조건 가보고 무조건 물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건 있지 또. 낙찰가가 다 6억 6천이야. 그럼 우리가 경매를 받는 데 있어서는 좀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통계를 내는 데는 이거보다 더 싸게는 안 될 거 아니야, 매매가가. 그런 쪽으로는 조금 신뢰가 가는데 뭐 KB 시세나 이런 것들은 그 사정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나는 꼭 현장에 가보는 편이야. 그러면 저희가 갔을 때 금매 가격을 알아보고 입찰 들어가려면 매매가 제일 쉽게 되는 금매 가격으로다가 판단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좀 보수적이지만 안전하지. 네.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 이걸 가지고 볼게. 뭘 눌러볼까? 이거 한번 눌러보자. 자, 아까 말했지만 이제 건물 면적이 36평 이렇게 나왔잖아.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전용 면적이니까 이제 분양 면적으로는 이게 49평형이야. 49평형이 감정가, 최저가 이런 거 빼고 오늘은 뭐만 생각하냐면 낙찰가만 보자고. 6억 4,1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매각 결정기일 있고 뭐 마지막으로 배당 종결만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왜 갑자기 낙찰가를 안 하냐? 오늘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NPL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이야, 은행. 배당 종결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지. 낙찰을 1월 달에 받았더라도 우리 배당은 2월 달에 받은 거야. 자, 오늘 기억할 건 6억 4천이라는 금액하고 2월 25일이라는 저번 달 25일이라는 것만 기억하자고 내려볼게. 자, 근저당권 해서 권리자가 있고 채권 최고액이 4억 6,300만 원이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거는 올해가 아니야. 작년이야. 작년 2월. 맞지? 작년 2월에 경매를 신청했단 말이야. 딱 계산하기도 딱 좋네. 작년 2월에 해갖고 올해 2월에 배당을 받았으니까 1년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연수익률 계산하면 되겠네. 좋아. 그럼 이렇게 가서 3억 8,4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대. 이거 내가 대략 계산 때려보면 20% 때려보면 딱 이거 나와. 1년에. 나오는데 그럼 요거를 받아야 될 때는 그때였고 계속 안 갚으니까 경매가 나오고 낙찰이 되고 했으니까 이거 배당 받아가야 된다고 이 사람은. 됐지? 그럼 이 사람은 얼마야? 3억 8,4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4억 6,300만 원을 1년 후에 받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채권자들은 자기네들 부실 채권율이 크면 감사에 걸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걸 벌고 싶어도 그렇게 가짓수가 많으면 빨리 어떻게 처분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그런데 그 가서 사오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은 은행마다 그 수치가 있으면 그 수치가 오버가 되는 은행은 그 채권을 팔 것이고 수치가 오버가 안 되면 채권을 안 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팔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그냥 사오면 된다. 잠깐 질문 있습니다. 그 근저당 최초 설정할 때 2008년 2월인데 아까 채권 최고액 120% 정도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4억 6천에서 그 120% 설정이라고 하면은 지금 약 9천만 원 정도가 9,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럼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대출 받은 금액이 3억 8,500 정도 되는 건데 아예 그러면은 이자를 안 갚고 계속 밀렸기 때문에 저렇게 채권 최고액으로 지금 경매가 나온 겁니까? 아니지. 이건 등기상에 찍어놓은 금액이고 실제로 원금은 이거보다 안 될 수도 있지. 이 당시에 받아야 될 돈이 이 돈이란 얘기지. 이자가 그렇지. 이거는 이미 밀린 돈이지. 얼마 정도. 이거는 그냥 등기에 찍어놓은 돈이고. 또 이제 진행을 해보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샀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진짜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려면 다시 여기 내가 왜 이 낙찰가를 계속 강조했냐면 6억 4천이 아니라 뭐 4억 4천 이렇게 나와버리면 낙찰가가 이건 못 받아가잖아. 근데 이 낙찰가가 이거보다 훨씬 위니까 우리는 이거는
보다 더 많이 받아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거는 무조건 받아간다고. 그러니까 낙찰가를 보여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를 한번 열어서 수익률 계산하는 법을 한번 해보자고. 수익률. 자, 그게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은 순수익금 나누기 내가 실제 투자된 돈을 나누면 돼. 거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순수익금을 계산하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순수익금은 얼마냐? 아주 쉽지. 자, 볼까? 이거 배당 받을 거지. 우리 이거에 샀지.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지. 빼보자고. 자, 그러면 정확히 한번 해보자. 4억 6,320 빼기. 맞지? 나 틀리면 말해줘. 3억 8,400 51 2181 하면 7,864만 8 거기만 하자. 7,800만 원이 이제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거야. 당장이 아니라 1년 후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실투자금이 들어가야 되겠지. 실투자금은 이미 나왔지? 이거잖아, 이거. 3억 8,400. 그럼 바로 나눠볼게. 지금 대출 없이 말씀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대출은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이따 하고. 자, 그러면 7, 8, 4 뒷자리 그냥 올림하자. 6, 5 7,865만 원 나누기 3억 8천 이거 어떻게 없애? 3억 8,455만 원. 거기다 이제 곱하기 100까지 하면 20.45%가 나오는 거야. 어때? 괜찮아? 다 좋다는데 한 명이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더 벌고 싶어? 투자금이 없습니다. 그렇지. 문제는 그거야 또. 자, 여기서 내가 아까 1층 커피숍에서 했던 얘기를 잠깐 또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표인데 1.25란 말이야. 그럼 뭐 20배는 안 되더라도 20배 가까운 수익률이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딴 얘기 좀 해보면 은행은 이렇게 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넣을까? 안전하게. 안전하니까. 맞아, 그거야. 은행은 이렇게 1.25%를 우리한테 빌려줘, 이렇게 맡겨놓고 자기네는 3, 4%로 2%, 3%의 수익률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안전하니까라는 생각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막연한 그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은행은 뭐 IMF 때 망하긴 망했지만 거의 안 망하잖아. 원금 보장이 된다. 원금 보장이 된다. 이런 전제가 붙는 좋은 투자는 없어, 아예.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은행 연 5% 금리에 무슨 상품을, 아주 특별 상품을 잠깐 팔았었어. 뭐, 아는 사람인데 132만 명이 올렸대. 5% 주는데. 물론 1% 주는 것보다는 5배나 더 주니까 큰 상품 같지만, 우리가 지금 간단히 계산 때려봐도 20%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돈 20%를 버는 세상이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고, 내 주 투자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한번 할지 말지 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5%에 132만 명이라는 건 정말 충격이야.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에서 막연하게 부자가 되지 말고, 그냥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면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해서 진짜 부자가 한번 돼보자고. 자, 근데 예금은 아까 보다시피 1%고, 1%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강의할 때는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는 내가 재테크 그러면 예금, 주식, 부동산 이렇게 세 개를 삼각대를 그려놓고 했었어. 근데 지금은 예금 얘기 안 해. 이거 뭐 돈 보관해 놓는 수단이지 어디서 예금을 얘기해.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남았다고. 주식 얘기 안 해. 왜? 나 잘 몰라. 근데 주식과 부동산은 아주 공통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은데 하나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이 부동산 쪽은 부동산 관련 계통들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야. 레버리지. 엊그저께도 내가 홍릉 가서 레버리지를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얘는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없잖아. 근데 부동산 관련 상품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돈이 없다 그랬잖아. 얼마의 돈이 없는 거야? 3억 8천이 없는 거잖아 우리가. 난 있어 나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 세 명을 제외하고도 이 제 방송을 보는 돈이 없거나 적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내가 알려드릴게. 그리고 돈이 있어도 지금 하는 방법을 써야 돼.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 중에 굉장히 좋은 게 바로 대출 상품, 즉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자, 바로 갈게. 이걸 사면 부동산을 산 게 아니잖아. 그렇지? 채권을 산 거잖아? 근데 부동산은 아까 보니까 6억 4천으로 안전했지. 그래서 이 채권에도 대출이 나와. 너무너무 많이 나와. 몇 프로나 나오냐? 95%가 나와. 아 진짜요? 그게 저희 같은 일반인들 다 받을 수 있어. 95%가 나오면 여기에 5%만 갖고 있으면 이게 되는 거야. 이자는 못해요. 그렇지. 이제 그게 문제지. 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 이자가 0%야. 그런 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걔네들 대출을 해주는 사람도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요 방법부터 알려주자. 이걸 사갖고 이 명의가 여기 있는 사람들 명의로 바뀔 거 아니야. 바뀌면 여기다가 이제 돈을 빌려주면 이 근저당에 질권이라는 게 잡혀. 질권이라는 게 잡히고 이 등기에,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돈 빌려주세요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등기에 찍는다고. 그러니까 걔네는 더 안전한 거야. 찍고 이제 95%를 빌렸으면 이제 계산을 두들겨 봐야 돼, 이것도. 자, 바로 두들겨 보자. 근데 질문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 이자 얘기하다 말았다. 잠깐만. 상호저축은행이라고 끝나는 곳들 있잖아. 그런 데서 이제 질권 대출을 전문으로 해주는데 문제는 이자가 비싸.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일반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3% 담보대출. 그런데 거기서 6%를 달래. 6.2% 달라 그랬어. 그런데 수익률이 예를 들어 60%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7%를 벌었는데 6%를 대출을 받아. 1%인 거고, 남는 게. 내가 6% 수익인데 6%를 대출 받아. 그럼 빵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출의 그 금리는 지금 시장 금리보다 비싸다 싸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수익률이 얼마나 나느냐가 제일 1번으로 뽑아보고 그 다음에 그 금리를 어떻게 하는 거고, 또 막말로 이거 써봤자 1년밖에 더 써? 그냥 총액으로 넣어버리자고. 1년어치를 넣어갖고 계산을 해보자고.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순수익금 나누기 내가 쓴 금액이라 그랬어. 그러면 순수익금부터 해보자고. 이제부터는 조금 헷갈려. 잘 봐야 돼. 순수익금은 아까는 7,800만 원이었어. 그런데 여기는 순수익금이 적어져. 왜냐? 내가 3억 8,500만 원에 95%의 대출을 받을 거잖아? 그럼 내가 최근에
그 질권대출 받은 거에 6.2%가 적용됐다고. 그럼 그걸 1년으로 치면 금액이 작지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순수익금이 7,800이었지만 거기다가 뭘 빼줘야 돼? 대출 이자를 빼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 갔지? 그럼 빼보자. 이거를 내가 3억 8,500에 95%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 1년 계산했더니만 자그마치 2,265만 원이 나가. 1년에. 그러면은 7,865만 원 빼기 2,265만 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아까는 7,800만 원 돈이 수익이었지만 지금은 5,600만 원밖에 수익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되지. 왜? 그만큼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작아질 테니까. 여기서 이제 나눠줘야 되겠지.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투자한 금액은 얼마야? 바로 그냥 계산해보자. 3억 8,451 181 계산기를 잘 못 두들겨. 51 다시 할게. 3억 8,451 181 곱하기 5 하면 되겠지? 5%니까 그럼 1,900만 원 이잖아? 우리가 들어간 돈은 1,922만 원이야. 그럼 다시 아까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들어간 돈이 우리가 수익이 5,600만 원이고 나누기 1,922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291%가 나오는 거야. 아, 진짜요? 자, 볼게. 아주 단순히 생각해 보자고. 1,900만 원 넣어서 1년 후에 5,6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300% 나오는 게 맞잖아. 아까는 얼마 나왔냐면 7,800만 원 넣어갖고 3억 8천이 나왔어. 그렇지? 아니지. 아까는 4억 투자가 4억 가까이 4억 8천이 나온 게 아니지. 넣는 게 아니라 말을 잘못했네. 3억 8천을 넣어서 7,800을 받았으니까 20%고 지금은 1,900을 넣어서 5,600을 받았으니까 291%가 나오는 거야. 6% 이자는 아무것도 아니지. 오히려 돈이 없는 게 더 좋아. 그러면은 일반 직장인들도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네.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러면 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부동산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내겠지. 소득세는 이제 내가 1,900만 원 투자해서 5,600 벌었으니까 그 남는 구간이 있잖아? 그건 알아서 계산해봐. 소득세율 해갖고. 근데 뭐 알다시피 소득세는 무조건 많이 내는 게 좋으니까 뭐 탈세가 아닌 한에는 소득세가 아마 42%가 제일 높은 걸 거야. 그렇게 되면 좀 기분이 묘해. 내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만큼 내거든? 기분이 묘해. 어떻게 보면 좋은 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짓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묘한 경험을 해봐야 내가 그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부동산세가 아니니까 소득세로 나오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돈을 버는 집단, 이게 전문가 집단이야. 이 집단에는 돈 버는 게 이렇게 방바닥에 널려 있어. 널려 있고 그냥 귀찮으면 아무거나 고르면 되고 좀 덜 귀찮으면 신중하게 고르면 돼. 근데 참 신기한 게 전문가들도 신중하게 골랐다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남는 것도 아니야. 근데 전문가는 또 특징이 하나 있다. 그런데 다 남아. 내가 이걸 10개를 딱 골라놓고 1등, 2등, 3등 해갖고 몇 년에 보면 그것도 안 맞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 다 남는다는 거야, 10개가. 그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레버리지라는 기술을 좀 쓰기 시작하면 20%짜리가 200%도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거 말고도 몇 개 해봤다? 지금 한 걸 이것만 특별하게 많이 남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몇 개 해봤는데 한번 볼까? 어디 갔어? 634. 요거 다른 물건이다. 요거 평수 똑같고, 어디 갔어? 요거. 평수 49평형이고, 가격대도 거의 비슷하네, 아까랑. 아까 6억 4천이었나 그랬을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4억 2천에 사갖고 5억을 받는단 말이야. 이게 경매 나온 게 5월 달이잖아. 그럼 1년도 안 걸렸잖아. 수익률이 조금 달라질지 몰라도 이게 수익률을 계산해볼 게 몇 프로 나왔냐면 191% 나왔어. 그리고 또 하나 더 했는데 그것도 한 150% 나왔고. 그러니까 뭐 200%다 300%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수십 프로에서 100몇십 프로는 나온다고 무조건. 그럼 부원장님 쫓아다니면 저런 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나 쫓아다니면 무조건 할 수 있지. 아, 예. 근데 그것도 이제 하다 보면 여기 3명도 그냥 오늘 귀찮으면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럼 이거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없는 얘기를 나랑 하는 거냐. 3월 11일 날 계약서를 최근에 8개를 썼어 내가. 이 제니스만. 보면 이거는 그냥 양식이 아니라 어디 갔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도장까지 다 찍었다고. 잘 안 보이는 거. 잘 안 보여도 돼. 왜냐면 여기 개인정보도 있어. 그러니까 잘 안 보여도 되는데 도장까지 다 찍었어. 이건 이제는 이제 내 레벨 정도가 되면 내가 뭐 사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빨리 회수하려고 나한테 팔려고 와. 자기가 수익률 분석 다 해갖고 갖고 온다고. 최근에 했지? 그리고 이제 또 계약을 하니까 또 갖고 왔어요. 12건인 것 같아. 합치니까. 12건. 내가 이제 대규모 투 프로젝트를 몇 개 맡고 있어서 이거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막 방바닥에 굴러다니니까 이렇게 굴러다니니까 아 오늘 좀 참가하네 그러면 이거 하나 하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외국에도 더 많겠지. 근데 나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이런 게 널렸어. 널렸는데도 막연히 부자만 되고 싶다는 둥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무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그럼 저기 채권을 사오게 되면은 저기 명의가 저기 근저당권자에서 채권액이 개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등기부상.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안 바꾸고 해. 이거는 근데 법에는 뭐 명의를 바꿔라 뭐라 하는데 우리 원장님인 후배들이나 내 선후배들이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이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해관계인은 제가 입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입찰 들어가고 채권자가 돈 받을 사람이 입찰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거를 사와서 만약에 낙찰까지 받을 목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차익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싸게 사와서 시세에 맞게끔 내도. 자, 지금 무슨 의견이었냐면 이게 그냥 채권 작업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경매 낙찰도 받아보자 이거지. 좋은 의견이야. 좋은 의견이어서 이제 제니스를 가보라는 거야. 그럼 6억 6천에 낙찰되는 게 도대체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좋은 의견이지 당연히. 그럼 2번 장사하는 꼴이지. 그리고 채권자 입찰돼요. 입찰돼. 상관없어. 아까 이건 딴 물건이니까 보면 이걸 이게 작업해하고 이만큼 먹고 쉬운 말로. 그리고 우리가 이 낙찰자가 됐어. 그럼 여기서 배당 받아가니까 우리는 그만큼 수익이 생길 거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 7억 6천에 팔았다. 그럼 거기엔 또 부동산 소득이 또 생기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부동산을 잘 조사해야 내가 이걸 채권을 살지 말지도 결정되는 거고. 그렇지? 이 부동산을 경매를 낙찰받을지 안 받을지도 결정되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그러면 막연히 추상적으로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냥 공상일 뿐이고,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야. 저기서 5% 준다고 130명이 줄 서고, 이거 참 한심한 짓이야, 한심한 짓. 우리도 우리 2020년 목표도 아직 3월밖에 안 됐으니까 불태워야 될 때고, 그리고 조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루에 1만이라도 레벨이 올라간다면 우리는 무조건 잘 될 테니까 한번 노력해 보자고. 그 MPL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하려고 모니터링을 한번 했는데 뭔가 부족한 거, 즉 이걸 보는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실제로 투자를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추가 영상을 조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감대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저는 이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면 돈이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 벌 기회가 많고 돈이 없으면 돈 벌 기회가 없거나 또는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가 제일 듣기가 싫어. 그러면 애초부터 돈이 없는 우리들은, 즉 과거에 저 돈 없었어요. 돈이 없는 우리들은 그럼 돈 버는 건 있어도 우리는 못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차단의 벽을 만들어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라면 좀 이상하다. 전 영상, 아니 지금 영상이라고 할게요. 지금 영상에 제가 1,900만 원을 투자해서 5,600만 원을 번 영상, 즉 291%의 수익률을 실험해 봤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그 돈을 번다, 돈이 많아야 더 큰 돈을 번다, 그럼 그 돈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10억? 10억이면 되겠어요? 그럼 10억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 그것도 아주 빠른 시일 또는 빠른 몇 번의 회전으로. 자, 투자금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은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5,600만 원을 벌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은 내가 갖다 쓰고 또 1,900을 넣어놓으면 또 5,600만 원을 받겠죠. 그러면 대략 계산해볼까? 5,600 빼기 1,900만 원을 하면 3,700만 원을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기간은 1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제가 투자 계획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애초부터 1,900만 원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최초의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됐더라도 그냥 애초에 투자한 1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투자로 계속 굴리셔야 어느 순간 딱 부자가 돼 있는 겁니다. 즉 3,700이 다 남았으니까 이건 내가 갖다 쓰고 계속 1,900만 투자하면 그냥 남들보다 좋은 수익률의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 뿐이지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3,700 오늘 당장 생겼다고 해서 내 인생에 또는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10억이라면 좀 입장이 달라질 거예요. 자, 볼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900만 원을 투자해서 5,600만 원, 즉 291%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기간은 1년이에요. 여기서 전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한 10개 안 되는 그 제니스 물건 중에 사실 수익률이 제일 많이 남은 걸 좀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골랐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이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좀 제식대로 좀 무식하게 할게요. 291%를 하면 5,529만 원입니다. 5,600만 원이 나왔는데 왜 빠지냐고요? 사실 1,922만 원이었죠, 저번에. 근데 좀 뺐어요. 자, 그러면 오늘 3월 며칠이죠? 24일이에요. 2020년 3월이라고 그냥 할게요. 2020년 3월에 투자하면 오늘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자, 2020년 3월에 오늘 우린 투자를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900만 원이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2021년 3월에 5,600만 원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5,600만 원에 1,900만 원을 빼면 이제 3,700이 되는 건데 그냥 합쳐 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또 투자하세요. 이건 찢어서 나갈 수도 있겠죠. 두 개나 세 개로. 만약에 1,900만 원짜리라면 최대 3개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한 뭉치로 뭉쳐갖고 하나로 투자해도 되겠죠. 그러면 2022년이 됩니다.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91%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약 5,600만 원이라는 돈이 똑같이 291%인 약 3배 가까운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1억 6천이 됐죠? 1억 6천을 받아서 또 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투자하세요. 그럼 1,500만 원짜리면 한 8군데를 투자할 거고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여기다가 자, 이제 얼마가 됐어요? 1억 6천의 3배인 4억 6천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2023년이 되는 겁니다.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죠? 왜? 제가 처음에 10억을 언급했으니까. 그죠? 한 번 더 합니다. 몇 년도에 그러면? 24년입니다. 13억입니다. 맞죠? 그러면 2020년에 한 건을 투자해서 횟수로 4년이 지나면 2024년이 되면 우리는 우리 손에 13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하죠? 이거보다 더 굉장한 것도 있습니다. 이건 291%에 대한 거고 이제 차차 복리나 또는 제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들 마음은 똑같잖아.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뭐 1, 2년 만에 뭐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이런 건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자신감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실천한다면 즉 부자들 여러분들 부자들 집단 이런 데 가보면 생각하는 수준이나 이런 게 완전 달라요. 레벨이 높다. 이거는 인간의 레벨이 높다라기보다는 돈을 버는 레벨은 남다릅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또 그런 아이템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막연히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걸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공부, 부동산 공부, 재테크 공부, MPL 공부, 크게 보면 투자 공부,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그거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4년 만에 13억입니다. 이게 적다면 1년 더 쓰세요. 만족한다면 그 공부와 실천을 통해서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투자도 앞으로 여러분들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냥 막연히 부자 되고 싶다. 이건 아무것도 안 되고 싶다랑 똑같은 겁니다. 반드시 오늘 집, 직장 뛰쳐나가셔갖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공부도 안 했으니까 그건 두 번째로 미루는 건데 머리에 꽉 채웠다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내가 투자를 하거나 뭐 뭘 해서 실천, 행동을 해서 그걸 진짜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900만 원도 없다. 20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20대는 또는 돈 없는 사람은 투자하면 안 되냐? 안 되지. 사실은 돈을 갖고 투자하는 거 말고 내 능력을 높이는 게 더 큰 투자이긴 한데 지금 오늘은 돈 갖고 투자하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1,900만 원도 없다. 이렇게 그냥 깔아볼게요. 제가 저번에 썼던 계약서, 그건 제 개인이 계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 회원들이 계약한 거거든요. 그걸 얼마를 한 구자로 했냐면 500으로 했어요. 500. 그러니까 1,900을 하려면 4명이서 공동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1,900이 아니라 500밖에 없다. 한 구자밖에 못한다. 이렇게 가정하고 또 한번 그대로 계산기를 돌려볼게요. 5. 자, 2021년이 됐습니다. 그럼 얼마를 받아올 거냐면 500만 원이니까 1,450만 원을 받아올 겁니다. 2020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4,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투자한 돈만 빼고 나머지 쓰라는 게 아니에요. 다 또 재테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4천만 원 돈이었으니까 291%면 1억 2천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갈게요. 3억 5천. 한 번 더 갑니다. 10억입니다. 공교롭게도 500만 원 하면 2025년에 딱 10억이 떨어지네요. 아까보다 1년 더 썼고요. 금액은 3억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나는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다. 난 그래도 투자할 게 있다고,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어요. 있는데 내가 사람들은 뭐 몇 억, 몇십억, 몇백억 있으니까 뭐 돈을 불리는 거지. 이런 막연한 결론.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또 나아가 아유 저놈들은 무슨 사기를 쳐갖고 돈을 저렇게 번 거야.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미래에 나한테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공부하고 이걸 실천할 수 있다면 미래의 부자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돈 번 사람을 욕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존경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 돈 버는 노하우를 받아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뭐 이런 영상 또는 뭐 책 이런 것들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 그걸 실천할 수 있다면 이 10억은 아무것도 아니다.